전문가보다 단톡방이 더 정확하다. 정말일까요? 집단이 예측한 부동산 방향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꽤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상시의 집단 지성과 위기 시의 군중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627 대책 이후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그 반등 속엔 정책보다 무서운 집단적 불안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시장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왜 오른다고 할까요? 아니,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인데 왜 또 오르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단톡방이 전문가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단 심리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627 이후 시장 반응의 진짜 이유는 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엔 집단 지성이 전문가 예측을 이긴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집단 예측이 전문가보다 1025% 더 정확할 수 있음.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집단 IQ가 30으로 떨어진다. 공포나 탐욕이 군집되면 감정적 판단이 퍼지며 왜곡된 판단이 나타남. 627 대책 이후 급등한 심리적 원인. 이제 대출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 진보 정부면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학습 효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신축 공급 부족. 이 모든 요소가 단기간 급반등 심리를 자극. 실제 거래량이 보여주는 불안 심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 6월 동시에 1만 건 돌파. 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에너지가 터진 순간 가격이 아니라 심리가 폭발한 결과라고 해석 가능. 정보 출처 구분하기. 위기 시엔 유튜브 단톡방 커뮤니티 글은 감정 필터 거치고 판단. 객관적 지표 거래량, 유동성, 공급 물량을 함께 체크. 불안 심리는 신호일 뿐 실행의 근거가 아님. 집단이 지금 사야 한다고 말할 땐 오히려 잠깐 멈추고 반대로 생각해볼 타이밍. 불안할수록 시간 분산 전략 활용하기. 당장 몰빵 매수 대신 일정 자금만 단계별 진입 고려. 예 전세 실거주 매입 구조 전환. 성장률이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져야 한다고요? 단순한 공식처럼 들리지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구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이상 성장 둔화만으로 부동산 하락을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흐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 착시와 구조적 변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부동산은 또 오르죠? 경제 뉴스는 부정적인데 부동산 뉴스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 이유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적 도식에만 기대어 집값 방향을 단정 짓는 오류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은 하나의 변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 통화량, 심리, 금융정책, 지역 산업구조, 상품 특성 등 단일 논리 성장률 집값으로 해석하면 위험. 성장률 둔화 vs 기준금리 인하 효과. 경기가 둔화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오히려 자산가격 상승 압력 발생. 지역마다 논리가 다르다. 울산처럼 실물산업 중심 지역은 지역경제가 집값과 밀접. 서울은 심리금융 중심 구조로 단기 급등 급락의 심리주도. 전국 평균은 함정이다. KB 통계 올해 5월까지 강남은 8% 이상 상승. 반면 전국 평균은 하락 평균의 함정주의 필요.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심리는 불안 심리. 손실 회피보다 강력한 감정이 바로 불안.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는 집단 심리가 급등을 유발. 거시 변수를 종합적으로 읽기. 단일 지표 성장률, 금리만 보지 말고 심리 유동성, 정책 방향, 공급 물량 등도 함께 고려. 상품 지역별 흐름을 분리해서 보기. 전국 평균에 속지 말고 강남 vs 지방 아파트 vs 다세대 다가구를 구분 분석. 불안 심리 자극 정보 경계하기. 커뮤니티, 단톡방에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시계 정보는 오히려 잠깐 멀어져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안전. 요즘 집 살 사람도 없다는데 왜 자꾸 집값이 오르죠?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은 왜 혼자 달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수요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단순한 수요 공급 공식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구조와 착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으니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이 말 맞는 말일까요? 장기적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기 시장에서 그 공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다는 말 속에 숨겨진 함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기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자주 분리된다. 경기 하락 금리 인하 오히려 유동성 증가. 당장은 경기와 무관하게 가격 상승 가능. 수요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수요는 고정값이 아님 심리, 대출 규제, 금리, 기대 심리에 따라 급변. 수요는 매우 가변적이고 폭발성 있는 변수. 수요보다 더 큰 문제는 공급 부족. 서울 아파트는 인구 감소보다 공급 축소가 더 강한 상승 요인. 특히 아파트 중심의 수요 쏠림이 심화되며 상품 편중 현상 발생.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 수요만 줄면 하락하겠지만 공급도 함께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 경제학자들의 도식적 오류. 수요를 고정값처럼 가정하는 전제 자체가 틀림. 수요는 심리와 기대에 따라 급변, 단기 시장은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장기와 단기를 분리해서 시장 해석하기. 경제 성장률과 집값의 관계는 장기에서는 유효.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 심리 요인이 더 강력. 수요를 고정이 아닌 변동으로 이해하기. 오늘 수요 없다고 내일도 없을 거란 보장은 없음. 불안심리, 정책 예고,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변동. 공급 타이밍을 항상 함께 고려하기. 신규 분양 일정, 재건축 규제, 개발 지연 등 공급 시차를 함께 봐야.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더 줄면 가격은 오를 수 있음. 왜 내 집값은 안 오르는데 강남은 계속 오를까? 지금은 아파트 말고는 다 죽었다는데 진짜일까요? 이 질문,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평균으로 해석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 진짜 집값을 움직이는 건 누구이며 왜 고가 아파트만 유독 강세일까요? 요즘 부동산 유튜브나 뉴스 보시면 지금은 수요가 없다, 경기 안 좋다, 가격 꺼질 거다는 말들 자주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강남과 마용성 같은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도대체 이 현상, 왜 벌어지는 걸까요? 진짜 수요의 흐름, 그리고 아파트 편식 현상의 구조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 수요는 줄었지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과거 땅, 상가, 빌딩 등으로 분산. 현재 규제 공실 수익률 하락 등으로 자금이 아파트로 집중. 100억 빌딩을 포기하고 50억 아파트를 싸게 느끼는 부자들. 관리 피로, 수익률 저하, 유동성 제약 때문에 아파트가 편한 대체 투자처가 되어버림. 고가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유효 수요. 부동산은 유기체다.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 헛다리 짚는다. 땅 투기 노무현 정부. 빌딩 선호 문재인 정부. 지금 고가 아파트 편식 현상 고정된 틀로 보면 놓침. 평균이 아니라 유효 수요가 시장을 움직인다. 댓글, 커뮤니티, 다수 여론 참고용. 집값을 결정짓는 건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 결국 시장은 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지금도 유효 수요는 계속해서 강남으로 향하고 있다.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집중되고 있는 것. 강남을 향한 쏠림, 이게 집값 왜곡의 본질. 부동산 시장을 고정 변수가 아닌 유기체로 보자. 세대별 선호 변화, 수익성, 정책 환경에 따라 수요는 계속해서 방향을 바꾼다. 전체 수요 감소보다 수요의 이동을 추적하자. 땅, 상가, 빌딩, 아파트. 아파트 안에서도 신축고 가입지 중심으로 집중. 평균 의견이 아닌 유효 수요자 시선으로 바라보자. 당신이 안 산다고 해서 남도 안 사는 게 아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가 시장의 핵심. 대출 규제한다고 집값이 진짜 떨어질까요? 강남 아파트, 이번엔 진짜 꺾이는 걸까요?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강남과 마용성, 즉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는 있었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627 대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도 꺾인다. 이번엔 진짜 조정이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평균의 착시에서 벗어나자. 시장은 댓글이나 조회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집값은 유효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 수요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아파트로는 몰리고 있다. 땅, 상가, 빌딩 등 비아파트 수요가 감소. 자금은 아파트로 편중, 강남 마용성 상승으로 이어짐. 627 대책 핵심 요약.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6개월 내 실거주 요건 부과. 생애 최초 LTV 70%로 축소. 다주택자 대출 차단. 강남 마용성 고가주택 직격탄.
이에 연봉 2억인 사람이 20억 아파트 구입 시 기존 14억 대출 가능 이젠 6억으로 제한. 구매력 급감 수요 위축. 과거 사례 2019년 12.26 대책 효과는 발표 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7% 상승 한 달간, 발표 직후 0.8%로 하락. 이후 5개월 평균 상승률 0.5% 내외 조정 양상. 주의 강남은 조정, 외곽은 영향 저금. 2019년 대책처럼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 효과는 제한적. 금리 수요 심리 공급 조건에 따라 다시 반등할 수 있음. 갈아타기 수요자라면 무리한 매수는 피하자. 목동 여의도 마용성 등 상급지 매수 고려자는 한두 달은 관망하며 대기 전략 필요. 대출 가능한 금액 실거주 요건 실수요 판별이 관건. 대출이 줄어들면 결국은 현금 동원력이 핵심. 강남 아파트 진짜 꺾이나요? 627 대책 이후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마용성고가 아파트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진짜 떨어진다. 정부가 시장을 누를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거 흐름을 보면 말처럼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췄을 뿐 완전히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심리가 충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한쪽에선 집값이 꺾일 거다. 다른 쪽에선 공급도 없고 금리도 낮아질 건데 왜 떨어져?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전망이 아닌 지표정책 심리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정은 있지만 급락은 아니다. 627 대책 이후 매수세 감소, 일부 거래 감소. 그러나 실제 하락보다는 상승세 둔화에 가까움. 가격 조정 vs 기간 조정. 지금은 기간 조정 국면. 추가 대책 가능성에 주목하라. 지금은 끝이 아니다. 두 가지 카드가 남았다.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 내년 5월 이전 유예 종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이중 장특공제 축소는 시장 충격이 더 크다. 아파트로 자금 쏠림 현상 여전. 빌딩, 상가, 토지 피로도 증가. 고가 아파트로 유입되는 자금 증가. 50억 아파트가 100억 빌딩보다 싸게 느껴진다. 착시 작동 중. 강남 고가 아파트는 유효 수요가 결정한다. 시장은 댓글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인다. 평균적 심리보다 고소득 실수요자의 반응이 핵심. 상승세는 둔화되지만 급락은 어렵다.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조 통화량 증가 완충 작용. 상고하중 국면 예상. 거래량 위축.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바닥은 견고함. 강남 마용성 실거주자 5상급지 갈아타기 계획자라면 관망 구간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2025년 중반까지 세제 변화 가능성 높음.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매도 계획 중이라면 장특공제 건드리기 전에 판단 필요. 세법 개정은 시행령으로도 가능. 신호 오기 전 매도 고민. 투자 목적 고가 아파트. 당분간 조정 가능성 있음. 진입 시기 신중하게. 지금 집값은 꺾인 게 아니라 다른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시장을 막을 수 있다고요? 지금 더 무서운 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627 대책으로 집값은 끝났다. 이제 강남도 무너진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시장은 규제로 꺾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 커뮤니티, 단톡방, 유튜브, 심지어 스레드까지. 다들 말이 다르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정책이나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 관성입니다. 지금은 단기 심리가 아닌 집단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집값은 규제보다 관성으로 움직인다. 공급 부족, 유동성 유지, 고금리 완화 하락 막는 방어선 역할. 단기 규제는 흔들 수 있지만 관성을 멈추기 어렵다. 수요 억제책은 모두가 알고 있다. 시장은 이미 반영 중. 정부도 공급 없다는 걸 안다. 심리에는 영향, 본질 해결은 아님. 오히려 규제에 대한 시장 내성 커지고 있음. 정보 민주화 시대. 전문가보다 집단 예측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단톡방, 스레드, 인스타 등 정보 공유 활발. 전문가보다 실전 유저의 민감도, 타이밍이 더 날카롭다. 단 집단 심리도 무조건 신뢰해선 안 된다. 공포 탐욕의 시기에는 IQ가 30 떨어진다는 말처럼. SNS는 평상시 판단 보조로 활용, 위기 때는 거리두기 필요. 지금은 집단 관계를 넘어 소국면 분화로 진입 중. 강남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는 일시적 관망. 그 외 지역은 상품별 양극화 본격화. 총론보다 지역 상품별 접근 필수.
지금 실수요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정책 반응보다 시장 흐름을 먼저 파악하라. 규제는 뒤따라오고 자금 흐름은 앞서간다. SNS 정보는 타이밍 판단에 활용하라. 스레드 단톡방 정보로 현장 감각 파악. 단 공포 국면일 땐 무비판적 수용 금물. 무조건적인 상승 하락 전망은 피하라. 공급 부족 vs 수요 억제 장기 전쟁 구도. 단기 하락 노리는 접근보다 실거주 타이밍 판단이 관건. 요즘 스레드에서 본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전문가보다 단톡방 100명이 더 빠르다. 부동산은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결정한다. 내가 안 오르면 괜히 기분 나쁘고 억울하지만 지금은 기분이 아니라 구조로 보는 시기입니다. 단기 규제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공급 없는 규제는 오래 못 갑니다. 전문가 말만 믿으면 판단이 늦습니다. 지금은 구조적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시기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 판단은 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이 내용은 단순히 오를까 떨어질까를 넘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이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를 꿰뚫는 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